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주는 남자. 안녕하세요. 조상희 변호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오늘도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오징어 게임을 다뤄볼 거예요. 오징어 게임 안에 보면 주인공이 신체 포기 각서를 찍잖아요. 그럼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그게 합법은 아니잖아요. 일단 그 장면 재밌죠? 네. 네. 좀 유쾌하게 심각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유쾌하게 풀어 나가려고 했던 장면인 걸로 기억해요. 뭐 대표적으로 자연인주 있잖아 하면서 예. 코피로 네 인주가 없다니까 자연인주가 있잖아 하면서 네 하는 장면도 있었죠. 신체 포기 각서 관련해 가지고 저도 이제 관련된 동영상이나 아니면 뭐 블로그나 이런 것들 봤는데 그분들 올려준 것들 내용들은 거의 다 맞아요. 맞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는 신체 포기 각서에 관한 효력은 그렇게 막 주기대 나열해서는 안 되고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민법상의 효력, 소위 민사상, 사법상의 효력과 그 다음에 공법상, 소위 이제 형법적으로 의 효력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분명히 확인을 해야 돼요. 일단 대부분 사람들 다 알고 있으실 거예요. 신체 포기 각서 효력 있냐? 없다. 이거 대부분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당연히. 근데 이제 간혹 그게 효력이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사실상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예, 가스라이팅을 당하셨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런 거에 관해서 세뇌를 당하셔서 아무래도 신체 포기 각서가 효력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있을 텐데 사실상 신체 포기 각서 적은 것만으로 그걸로 뭔가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민법상으로 추심 절차를 걸려고 해도 안 돼요. 신체 포기 각서를 기준으로. 그리고 반대로 또 그걸 내미는 순간 당연히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걸 가지고 민사소송을 한다거나 혹은 다른 소송, 뭐 형사상으로 뭐 문제를 사기죄로 걸어넣는다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 일단은 그걸 그렇고 하면 왜 그러냐에 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민법적으로 봤을 때는 소위 이제 내가 그걸 가지고 신체 포기 각서를 갖고 이제 청구를 하는 경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금전 직업이겠죠. 사람의 뭐 신체 일부를 달라 이 취지의 소송을 하면은 당연히 법원에서 좀 S인가? 제 법원에서 한마디 하면 바로 얘기합니다. 이런 XXXXX 거리면서 네.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사실상 그런 형태의 소송도 없고 간혹 그런 건 있긴 있어요. 이제 학술적인 거나 연구적인 교육용 목적으로 인해 가지고 특정한 사람의 신체 부위에 관해서 뭐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시체에 관해서 인도 청구를 한다거나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에 관해서 네 팔 하나를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할 수는 없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사일록이 대표적인 사례죠. 항상 이 신체 포기각서와 함께 제일 많이 나오는 것가 이제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은 그 안토니오와 이제 사일록의 이야기가 나오죠. 안토니오가 사일록한테 돈을 빌리고 그 돈을 못 갚을 경우에는 신체에서 가장 심장과 가까운 살을 못 돌린다. 맞아요. 라는 형태의 이제 각서를 쓰고 이제 돈을 받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소송에서 이제 사일록이 승소를 하죠. 네. 승소를 합니다. 내 돈을 빌려줬으니까 돈을 갚아라. 그 돈을 못 갚으면은 살을 줘라. 다만 조건이 붙죠. 재판부에서 단 피는 안 된다. 라는 조건이 붙죠. 그래서 사일록이 승소를 했지만 패소를 않는 그런 사건인데 이걸 대부분 많이 다루시던 이제 신체 포기각서를 하면 대부분 다 이야기를 많이 다루시던 사실 유명하니까 워낙 이런 형태의 민사소송은 당연히 인정될 수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냥 돈을 달라는 식의 차용증을 통해서 달라고 할 수 있지 신체 포기각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 사람이 신체 포기하기도 했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긴 서면이 나오면은 당연히 그 다음부터는 형사상의 문제가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민사적으로도 용인되기 힘들고요. 신체 포기각서 나오는 순간 이제 민사적으로는 아까 민법 얘기를 했으니 민법상에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민법상에서 가장 제일 많이 얘기 드는 거는 일단은 103조 1항이죠. 산량 부속 기타 뭐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건 무효이다. 신체 포기각서는 대표적인 불법 행위의 하나로 보고 불법 행위 750조에 따른 불법 행위 인정되면은 당연히 103조 1항에 해당될 여지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 되면 당연히 그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 라고 볼 수 있고 신체 포기각서를 적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사기나 강박이 더하게 되면 110조 1항에 따라서 뭐 강박으로 이제 조정할 수 있는데 사실상
실제 근데 민사 소송을 들어가게 되면은 103조나 110조를 통해서 인정받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행위 자체들. 근데 신체 포기각서는 대표적으로 금방 인정받을 수 있는 요인들 중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돈을 받기 위해서 차용증과 신체 포기각서가 같이 나오게 되면은 그 돈의 성질 간에서도조차도 재판부에서 의심을 하고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될 여지가 있겠죠. 전주 입장에서는 사실상 돈도 빌려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신체 포기각서도 작성해 줬는데 오히려 그 돈을 주는 돈을 못 받을 여지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불법 원인 급여라 그래가지고 불법적인 행위에 관해서 이제 돈을 반환을 해주는 것에 관해서 국가가 난 모르겠다고 하는, 나는 그건 도와줄 수 없어라고 하는 게 민법에도 규정되어 있거든요. 불법 원인 급여라고 있는데 그런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사실상은 강압을 통해서 사실상 돈을 빌려줘 돈을 뜯는 행위니까 그 행위에서까지 국가가 나서가지고 그래 네 그 행위 정당하니까 내가 도와줄게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사용증이 있어도 그렇죠. 그 돈의 성격, 그게 대표적인 게 도박 자금이거든요. 도박 자금은 빌려줬다가 못 받아요. 예, 그게 대표적인 게 그 746조에 의한 불법원인 급여에 의해서 그런 건데 사실상 그 정당하게 불법적으로 쓰여질 걸 알면서 빌려준 돈의 경우에는 불법적인 성격을 담아서 가는 돈의 경우에서는 국가가 그것까지도 나서서 환수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만들어진 법조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박 자금이라든지 사기 사건에 이런 데 이제 사용하려고 했는 돈들을 빌려주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은 국가가 나서서 돈을 환수하는데 도와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민법적으로 봤을 때 신체 포기각서는 무효다. 사법상으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민법적으로는 그렇고요. 형사적으로 이제 어떠한 문제가 되느냐 했을 때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당장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형법상의 문제들이거든요. 형법상의 뭐 협박이라든지 오징어 게임 내 그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신체 포기각서를 잡는 장면에서 당연히 다수가 와서 감금을 하고 그 다음에 협박을 하고 폭행을 하고 그 다음에 코를 때렸기 때문에 피가 났기 때문에 상해로 넘어갈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 되면은 거의 뭐 특수상해, 그 다음에 중감금, 공동협박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동공갈도 될 여지도 있겠죠. 아무래도 공동단체로 와가지고 협박을 통해서 이제 돈을 갈취하는 행위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동공갈도 여지가 좀 있고요. 여러 가지 형법상의 문제들이 많이 지금 녹아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요소들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채권 추심이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소위 이제 그 옛날에 이제 그 대부하신다 하면서 침뱉으신 분, 소위 이제 사채하시는 분들이죠. 사채하시는 분들이 마구잡이로 채권을 추심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이에요. 지금 채권 추심하여 공정화에 관한 법률인데 이 법률상에 보면은 폭행 협박을 통해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한 10가지 행위를 기재되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저 밤늦게 전화하지 마라, 뭐 다른 이해관계자 찾아가지 마라, 뭐 계속 가서 뭐 돈 갈취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법률 조항 중에서 지금 이런 오징어 게임 상황에 나오는 그런 형태도 당연히 규정이 돼 있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 구체적으로 그 신체를 포기하는 행위에 뭔가 이런 걸 정해놓진 않아요. 그건 없는데 그걸 이제 유사하게 대입해 볼 수 있는 조문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 일단은 그 법에 저촉이 된다. 그 법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면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의 벌금인가? 뭐 하여튼 저희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소위 이제 신체 포기각서니까 사실상 장기 적출의 목적 혹은 성매매의 목적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일단 성매매 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특히 대부분 여성분이겠죠. 남성보다는 호스트바 넘겨가지고 성매매 시키면 원하는 아무래도 성매매 업소에 여성분을 해서 뭐 아무래도 성매매를 시켜서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수익을 창출하려는 뭐 그런 걸 수 있는데 성매매 관련해서는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처벌법이 따로 있어요. 그 법에서는 성매매 알선하는 경우에 형사상 처벌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신체 포기각서를 작성해서 그거를 효력으로서 이제 성매매를 시키는 경우에는 성매매 처벌법에 따라서 당연히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고요. 장기 적출을 하는 경우죠. 신체 포기각서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결국엔 장기 적출인데 장기 적출을 하는 경우에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법에 보면은 장기를
돈을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하게끔 돼 있어요. 장기는 무조건 현금질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식, 그래서 이제 무료 기증이죠. 기증을 통해서만 가능하게끔 규정해 놓은 법이에요. 이 법에 따랐을 때에 그런 신체 포기 각서를 작성하고 이후에 거기에 따라서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 혹은 장기를 적출하게 되면은 당연히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촉이 돼서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 외에는 뭐 이제 그분 뭐 신체 포기 각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뭐 과연 정당하게 대부업을 등록하고 하셨던 분일까? 라고 했을 때 아니다 하면은 대부업법 위반법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고요. 뭐 그렇게 정도 이제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신체 포기 각서가 관련해가지고 판례를 저도 한번 찾아봤었어요. 판례가 없더라고요. 신체 포기 각서를 당연히 말씀드렸다시피 나오는 순간 처벌이 되고 하기 때문에 신체 포기 각서를 이용해서 뭔가 법적으로 행위를 조치했는 것들은 없었다. 대법원 판례는 아예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체 포기 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가 네. 결론이고 네. 마지막으로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오늘 사실 좀 약간 말이 좀 중구난방되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정리를 하자면 일단 신체 포기 각서는 민사적으로 효력이 없다. 형사상은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된다. 이게 사실상은 결론이에요. 예.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는 방향은 뭐 형법도 있고 폭력등 행위에 대한 처벌법도 있고 폭처법이라고 부르죠. 네, 폭처법도 있을 거고 장기법도 있을 거고 채권추진법도 있을 거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법률들에 의해서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체 포기 각서를 작성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내가 신체가 훼손을 당하거나 할 염려는 없다. 다만 신고를 하셔야 된다. 예. 거기 벗어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에 꼭 신고하셔야 됩니다. 네. 경찰에 꼭 신고하셔서 그런 압박에서 꼭 벗어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조상희 변호사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상의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상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